여름방학에 책 읽으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길어야 4주고 보통 3, 4주 정도 될 텐데요. 막상 책을 읽으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그동안 어떤 책을 읽는 게 효과적일지 고민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물론 무슨 책이든 읽기만 하면 너무 좋겠는데요. 아이들이 나 이 책 읽고 싶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책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그리고 이 짧은 여름방학 동안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그 책들까지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책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일단 먼저 목적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책을 너무 안 읽는 애여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흥미를 좀 주고 싶다, 즐겁게 읽게 하는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마음인데 아이들한테 어려운 책들이나 추천도서나 필독서를 들이밀면 아이가 책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와 함께 서점을 갈 수도 있고요. 도서관을 갈 수도 있겠죠. 가서 그냥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골라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책을 아이들이 직접 펼쳐보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을 하게 하면요, 훨씬 더 흥미를 높일 수 있어요. 책이 강요가 아닌 선택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의 책 읽기의 목적이 공부나 학습에 있다면 2학기와 연계된 교과 연계 도서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독도 중요하지만 정독도 중요해서요. 여름방학에 많은 책을 숫자로만 계획을 잡아두시면 아이들이 책을 설렁설렁 읽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책을 무조건 10권 읽기 이렇게 숫자로만 주지 마시고 아이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는 책 혹은 아이가 스스로 고른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몰입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번 여름방학에 책을 읽는 목적을 정하는 거였어요. 흥미를 줄 건지 아니면 학습이나 공부에 도움을 되게 할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강요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을 하는 행동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는 바로 한 권을 충분히 잘 읽는 거예요. 몰입해서 정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학기에 수록된 교과 연계 도서를 간단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그런데 2022 교육과정이 이제 적용이 되는 학년들이 아마 3, 4학년이 올해일 거고 5, 6학년은 내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내 드리는 책들이 2학기 교과서에 수록이 안 되었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그 전에 수록된 도서이기 때문에 한 번쯤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기에 수록된 도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문학이나 역사 그리고 인문학 쪽의 도서들을 좀 골고루 섞어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3권씩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3학년 2학기에는 무툴라는 못 말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프리카의 동물들 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각 사건마다 어머님하고 충분히 아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제를 담고 있어서 읽고 이야기 나누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온 세상 굽기가 펄럭펄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아주 얇은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하면 꼭 유아나 저학년이 읽어야 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비문학 책이요, 그림책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아주 가볍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도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을 너무 어려워한다면 얇은 그림책으로 다만 정보를 잘 담고 있는 그림책을 아이하고 읽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별난 양반 이선달 표류기입니다. 이 책은 또 좀 두꺼워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배에 오른 이선달의 모험 이야기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책들은 얇은 책도 있고 두꺼운 책도 있어서 골고루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학년 2학기에는 젓가락 달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문학책이고요. 그 안에 할아버지의 사랑도 느낄 수 있고 친구와의 우정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사는 다문화 왜 중요할까요? 라는 책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학교 교실에서도 보면
다문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이 다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편견을 가지지 않고 서로 잘 어울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책이어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조상들은 책을 얼마나 좋아했을까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초등학교 중학년 혹은 고학년이어도 인물 관련 책들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 역시 세종대왕, 심사입니다. 허균 이런 식으로 여러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인물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인물의 이름만 잘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되니까요. 이런 책들도 곁에 두고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5학년 2학기는요. 악플전쟁이라는 문학책이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많은 기사도 읽고요. 유튜브도 보고요. 거기에 댓글을 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만큼 어떻게 그 안에서 언어 생활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문학책으로 읽고 내가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너무너무 유명하죠. 어머님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읽기 전이라면 아이도 읽고 엄마도 같이 읽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출간된 지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스트셀러예요. 아이들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같이 읽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 문화재 박물관이라는 책입니다. 국보나 보물 같은 유명 문화재뿐만 아니라 생활 속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으니까요.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학년 2학기에는요. 나는 비단길로 간다라는 문학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3살 홍라라는 아이가 엄마를 잃고 나서 상인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발해, 당나라, 일본 등 넓은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또 발해 상인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내용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지구촌 아름다운 거래 탐구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공정무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공정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과 공정무역 제품, 공정무역 초콜릿이나 커피를 사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각 깨우기라는 책입니다. 요즘 사람들도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창의적인 생각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아이들이요, 교과서에서 나온 수록도서를 읽고 나서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서 교과서를 보면서 내가 읽었었던 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수업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돼요. 이건 선행학습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미 내가 한번 전체를 읽고 갔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더 잘 이해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반가워해요. 그래서 흥미를 위한 독서라면 아이가 재미있게 읽도록 자유롭게 시간을 주시고요. 2학기 학습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2학기에 있는 수록도서를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읽고 나서 간단한 독후 활동으로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고 그 책을 읽은 감상을 글로도 간단히 남겨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궁금하시다면 또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